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기사 또 산업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 설비기사와 건축 산업기사의 필기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축 설비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인지, 시간과 이런 좀 시간을 갖다 좀 들들이고 우리가 빨리 취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하고 학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기사. 또 산업기사죠. 필기입니다. 필기. 이 필기를 붙은 다음에 이게 1차 시험이고요. 이게 1차죠. 요거를 합격을 한 다음에 실기 2차 시험을 우리가 합격을 해야만 우리가 건축 설비기사나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여기서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분기가 넘어가 버려요. 그죠? 분기가 넘어가 버려요. 1사분기에서 2사분기로 넘어가고, 그게 만약에 또 잘못되면은 4사분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여기서 우리가 큐넷이라고 있죠. 그죠? 큐넷. 거기서 건축 설비 기사를 따려면은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자료실에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건축 설비 기사 또 산업 기사에 대해서 출제 범위를 갖다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 우선 첫 과목은 뭐냐면은 첫 과목은 건축 일반이에요. 건축 일반. 두 번째 과목은 위생 설비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공기 조화 설비죠. 그죠? 볼까요? 네, 위생 설비고, 그 다음에는 공기 조화 설비.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은 전기 일반, 소방 설비, 그 다음에 가스 설비가 여기 들어가면서 가스 설비.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관계 법규가 들어갑니다. 건축 설비 관계 법규. 이렇게 들어가요. 이 5과목인데 5과목 중에서 이 5과목을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관악인 40점 이하로다가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평균이 60점이 넘는다 그래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악 없이 40점, 각 과목마다의 40점 이상이 되면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실기 2차에서는 여기에 있는 범위 중에서 위생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 조화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설비 관계 법규 이런 것들은 2차에도 포함된다고 일단 봐야 돼요. 이거는 건축 설비 자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축 일반이라든가 여기서 전기 일반, 소방 설비, 가스 설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한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 기사 자격증도 있고, 소방 설비 자격증도 있고, 가스 설비 자격증도 있고, 별도로 다 있어요. 네? 별도로.
그렇지만은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 여기다 표방시켜 놨느냐? 우리가 건축 설비를 그 기사를 하려면은 건축 기사 설비를 하려면은 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공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하려면은 건축이나 전기 그다음에 소방 가스도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범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축 일반은 여기서 구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획 부분하고 환경 부분 요 세 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자, 건축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보시면은 이 건축에 관련된 서적이 있는 데 가서 보시면은 구조 과목이 한 과목이 있고 한 권이 있고 계획이라는 게 한 권이 있고 환경이라는 게 한 권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두꺼워요. 상당히 두꺼워. 그럼 이거를 건축학과에 다니는 분들이 이거를 갖다 공부를 하는데 이거 상당한 시간을 갖고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상당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전부 다 공부하려면은 엄청난 그 양의 공부가 여러분들하고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까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시간 뺏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기공학과에서 배우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전기 일반을 뽑아서 우리가 계략적으로 그 일반적인 그러한 과목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공부를 갖다가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제대로 강의를 하고 그러려면 또 소방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려면은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머리가 지진이 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건축 일반이나 요 전기 일반 소방 설비 가스 설비는 간략하게 그 강의를 하고 또 간략하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본 관연도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은 이걸 관연도 문제로다가 사실은 이 많은 습도를 해서 40점 이상, 60점 이상 그러니까 40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40점 이상을 맞으면서 거의 60점에서 70점 사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합격으로다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 안 되면은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40점 이상은 맞아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주과목인 위생 설비하고 공기조화 설비하고 요런 관계 법규하고 요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셔갖고 이걸 갖다 60점 이상을 갖다 확 넘어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축 일반과 전기 일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하고 저랑은 건축과 전기의 어떠한 공학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빨리 이 건축 설비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저는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건축 설비 기사를 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빨리 산업 필기가 됐던 실기가 됐던 강의하고 이 이론 강의를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를 갖다가 강의하고 책을 보면서 이걸 갖다가 빨리 한 번을 띄세요. 몰라도 그냥 띄셔야 돼요. 몰라도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진도. 나는 하나하나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천만에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약 5개년도 이상을 갖다가 이걸 잡아갖고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모르는 것도 들으면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구나 라는 거 갖다가 문제하고 답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고 그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이걸 빨리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을 갖다가 완료를 시키고 이거를 갖다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예? 이거를 반복.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예. 필기에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기출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 안 한 어떤 회를 갖다가 시험 봐서 간학 없이 60점의 평균을 갖다가 나올 수 있는, 내가 바깥에서 나 혼자 시험을 시간 맞춰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시험 때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와야 돼요. 적어도 70점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70점 이상.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기에서는 틀려집니다. 실기에서는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고 이거를 3회를 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 설비의 전공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건축 설비를 갖다가 이게 뭔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 건축 설비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량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이론 강의를 나중에 듣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기출문제를 풀고 이론 강의를 들고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시험일이 다가오는 그 한 2주 전서부터는 중점적으로 기출문제 갖고선 여러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해결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것은 다시 이론에서 듣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무조건 합격.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공부 방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하는 거는 전부 다 반복 학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기사를 따고 기사를 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사를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사 공부할 때는 제가 이 공부 방법 말씀드린 거 이대로 안 하시면 여러분 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교과를 했다.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갖다가 누가 빨리 뛰느냐. 한 번을 갖다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을 갖다 어떻게든 뛰었어요. 알든 모르든 정독을 하면서 정독을 하고 강의를 갖다 제가 아주 세밀하게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한 번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와서 반복을 해요. 여기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한 30%에서 50%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를 갖다 한 번 하잖아요. 세 번째에서는 거의 100% 알아들어요. 아셨죠?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